오늘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 33일째이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지 8일째입니다. 민주당은 한대행이 내일까지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통첩했습니다.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중대 결심이 뭔진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대행 재탄핵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그리고 대행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이른바 줄탄핵 등이 당내에선 거론됩니다. 한대행은 침묵을 이어갔는데 측근들은 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임명 시기를 숙고 중이란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다음 달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해당 법안을 국회 소위에서 일단 통과시켜둘 방침입니다. 하지만 강경론들은 당내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한 친명계 중진 의원은 재탄핵이나 줄탄핵을 실제로 한다면 실익은 못 얻고 역풍만 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급한 모양이라고 비틀면서 내란 세력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줄탄핵으로 국무회의를 해체하고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야말로 내란이란 겁니다. 민주당의 엄포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속 줄탄을 하면은 국민이 다시 민주당을 버릴 수도 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에야 표결에 붙여질 수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재까진 탄핵 소추를 위한 본회의 소집엔 부정적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어제 하루 평의를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각자 심리한 재판관들은 오늘 오후부터 다시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평결 절차에 이르지 못하면서 선고는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오늘로 105일째.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 넘게 평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못 낸 겁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선고 가능한 마지노선은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입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법에 규정한 심판 정족수 7명에 못 미치는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엔 수요일 재보궐선거가 있어 다음 주에 선고일을 잡는다면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주 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재는 두 재판관 퇴임 전에 헌법 소원과 같은 일반 사건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인데 재판관들이 퇴임하는 주를 피해 4월 10일 목요일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전례를 따른다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도 금요일인 4월 4일이나 11일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평의가 순조롭게 이뤄져 평결 절차에 들어갔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망입니다. 지금은 재판관들 의견 차이로 선고기일을 안 잡는 게 아니라 못 잡는 것이란 추측까지 나오는 만큼 재판관 간의 논의가 숙성돼 언제 평결에 들어가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SBS 여영규입니다. 네, 내용은 임찬정 기자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 변론이 종결된 게 이제 2월 25일이니까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네, 사실 재판관들 평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고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면서 헌재가 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추정도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황이라면 대체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지금 시점에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전원 일치 결정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헌재는 결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고가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건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심판 결정을 선고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유일한 경우인 5대3 교착 상태, 즉 인용 5명 대 기각 또는 각하 3명으로 의견이 갈라져 있는 상황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5대3으로 의견이 갈린 게 교탁 상태라는 건데 왜 그런 건지 설명을 더 자세히 해주시죠. 네, 말 그대로 재판관 8명 체제에서 5대3인 경우에는 탄핵 심판 종국 결정을 선고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인용 5명 대 기각 또는 각하 3명이면 기각 결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인용 의견이 탄핵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명 체제에서 5대3 기각 결정을 선고할 경우 9번째 재판관이 임명되었다면 결과가 뒤바뀌었을 수 있다는 실질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임명됐어야 할 9번째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면 6대3이 되어 파면이 선고됐을 것이고 반대로 9번째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냈다면 5대4로 기각됐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헌재도 이런 문제를 의식해 지금까지 8명 재판관 체제의 탄핵 심판 등에서 5대3 결정을 선고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국회가 지명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헌재가 2차례나 지적한 상황이라 5대3으로 의견이 갈려 있다면 9번째 재판관 의견 없이 선고하기는 더욱 어려울 겁니다. 정말 뭐 가정입니다만 이렇게 의견이 갈려 있어서 정말 이제 선고가 지연되는 거라면 재판관 이제 2명이 퇴임하는 4월 중순 이전에 그럼 선고를 할 수 있긴 있는 겁니까? 네,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는 어떻게든 선고하기 위해서 헌재는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정 선고 없이 2명이 퇴임하면 재판관 총원이 6명이 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후임 재판관 임명 등을 놓고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5대3으로 의견이 갈려있는 상태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곧바로 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4월 18일까지 어떻게든 이견을 더 좁힌 후 선고하기 위해 노력할 걸로 보이는데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이견 해소를 위한 시도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찬종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